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재판을 앞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별세했습니다. 오전에는 사인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오후 들어서는 이렇게 갑작스런 타계로 아들 조원태 사장에게 과연 기업 승계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관심이 모아지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놀랬습니다. 올해 향년 70세.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애도하고 있고 좀 급작스러운 죽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은 폐 질환을 겪고 있었고 수술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병이 급속도로 이제 악화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폐 섬유화증을 앓고 있다고 영장 검찰에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폐 질환으로 추정은 되지만 현재 숙환으로 별세했다. 대한항공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 LA에서 요양차 치료를 받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사망까지 이르게 돼서 많이 대한항공 그룹에서는 굉장히 애도하는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국내에서 만약에 세상을 떠났다면 저희 뭐 경찰 정보 라인이나 병원 정보 라인 통해서 다 이맘때면은 모든 게 나오는데 미국이라서 가족들이 현장에서 임종은 했다고. 네, 이미 이제 지난해 말부터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명희 이사장뿐만 아니라 자녀도 옆에서 이제 병 간호를 했다라고 하고요. 주말에 연락을 받고 이제 장남하고 이제 장녀하고는 급하게 이제 미국으로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의 임종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현재 이제 운구 절차나 이제 국내에서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을 가족들이랑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놀랍습니다. 지난달에 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과 몇몇 주주들이 연대해서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했고, 그래서 대한항공 안에서는 이사를 더 이상 못하. 하지만 뭐 기업에 대한 지배력은 여전할 것이다. 뭐 그런 분석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조양호 회장 관련해서는 불과 10여일 전,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이 당시에 화제가 된 용어가 있었죠. 스튜어드십 코드. 어찌 보면 집사로서 주주 권익을 위해서 이 주주 권리를 행사한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의 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반대했고 결국은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또 며칠 후에는 그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한진칼의 이 경영권은 유지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홀딩스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고 또 미등기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특성인 오너감은 지금 화면이 조원태 사장입니다. 외아들이죠? 지금 외아들인 조원태 사장만 현재 임원으로 이제 등기가 돼 있고요. 대한항공의 대표이사죠. 대표이사고요. 그리고 지금 뭐 조현아 전 부사장 혹은 이제 조현민 전 전무는 전 임원이긴 하지만 지금 경영일선에서 다 물러나 있는 상황이죠. 내일 아침 경제신문에 또 아픈 사람 무리하게 수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기사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수사하고 재판하면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병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라고 보이지만 어찌됐든 대한항공 측에서 사실은 대중들에게 병환이 깊다라는 안내나 어떤 공지는 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아마도 여론에서 이렇게 질병을 좀 방패막이 삼아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서 오히려 이제 질병이나 치료나 이런 것들을 알리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미 기소돼서 형사재판이 2차 공판기일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 중에 사망에 이르게 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재판은 이대로 이제 종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양호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영상으로 잠깐 정리했습니다. 지난 49년 창업주 조중훈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나서요. 74년 대한항공에 입사한 뒤에 92년에 대한항공 사장이 됐고요. 그 이후에 한진그룹 부회장, 대한항공 회장, 그리고 2003년에 한진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창립 당시보다, 그러니까 69년에 비해서 취한 국가는 43배, 보유 항공기는 21배나 늘렸고요. 하지만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데다가 조 회장 일가의 잇따른 갑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지난해만 조 회장 가족이 모두 14번이나 포토라인에 진심으로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의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부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이 당시에 교통부 차관의 딸
네, 그렇습니다. 이재철 전 교통부 차관의 이제 따님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슬하에 이제 3남배를 두셨는데 이제 수년 전부터 뭐 땅콩해양 사건이나 이런 것들로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을 하면서 여러 차례 이제 포토라인에도 서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도 받는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네, 볼까요? 가계도를 좀 볼까요? 네, 뭐 일일이 설명 안 해드려도 우리 국민들이 다 알 만큼 가계도에 나온 가족들이 사실 좋은 기사로는 이렇게 썩 접해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조양호 회장, 고 조양호 회장은 딸 조연아 씨 대신해서 사과하기도 하고 가족들 그랬죠. 때문에 또 몇 차례 사과했는데 그 중에 한 장면 보겠습니다. 제 여식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대한항공의 회장으로서 또한 조연아의 애들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국토부와 검찰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조연아를 대한항공 부사장직은 물론 계열사 등기사와 계열사 대표 등 그룹의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용서를 구합니다. 죽음이란 게 늘 갑작스러운 거지만 맞습니다. 재벌 총수가 이렇게 갑자기 네. 타결을 했습니다. 일단 궁금한 거, 외아들 조원태 사장에게 승계가 작업이 이루어질 텐데 네. 일단 뭐 가장 걸림돌은 아버지 지분을 먼저 볼까요? 지분 보면서 네.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분 네. 구조를 한번 보시면 네. 그 일가를 다 합쳐도 많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28.9%. 대한항공의 대주주가 한진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진칼의 대주주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조양호 회장, 지금 이제 작고한 조양호 회장이 17.84%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자제들은 조원태 사장 2.34, 조현아 전 부사장 2.31, 조현민 전 전무 2.30. 비슷하게 갖고 있습니다. 합쳐서 네. 이제 28.9%. 여기서 문제가 네. 조양호 회장의 17.84%가 한 3천억 원 이상 가치로 추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저것을 상속받아야 되잖아요. 네. 조원태 사장이 아마도 상속받으면. 조원태 사장에게 밀어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상속세를 한 50% 가까이 내야 하기 때문에 네. 1,700억 원 이상의 상속세가 아마 이번에 매겨질 네. 것이다. 그래서 과연 상속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전망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쉽지 않고요. 지금 2대 주주가 그레이스 홀딩스라고 돼 있지만 네. 특수목적법인이고 KCGI 강성부 펀드라고 하는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네. 그런 펀드고요. 국민연금이 6.7%. 그래서 황금 비율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네. 이 선친의 지분 전체를 조원태 사장이 제대로 승계받게 될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증여를 하지 못하고 조양호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상속해야 합니다. 그렇죠.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 입장에서는 아버지 지분을 받아야 이제 대주주로 올라가서 그렇죠. 뭐 대한항공 뭐 나아가서 한진그룹 전체를 지배할 경영할 수 텐데 있죠. 보면 그 그래픽을 좀 볼까요? 네. 중간에 방금 최영일 평론가 설명했듯이 조양호 아버지의 지분을 조원태 사장이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상당히 내게 되면 네. 지분의 절반도 못 가져가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오늘 또 지분을 많이 샀더군요. 저 그레이스 홀딩스라는 저 사모펀드에서 저기서 오히려 더 많이 사버려서 혹시라도 지배권을 대주주가 돼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제 네. 남아있는 아들 조원태 사장이 경영권을 잃을 수도 대주주 있다. 대주주가 자리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네.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은 부족하다. 네. 사실은 이제 51% 지분을 확보해야 안전하게 지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28.9%인데 저기서 더 줄어들고 네. 지금 아까 그레이스 홀딩스라는 그 펀드는 사모펀드는 네. 계속 한진칼의 지분을 높여왔습니다. 네. 예, 오늘 또 그래서 12%, 갑자기 14% 오늘 또 굉장히 많이 샀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강성부 대 조양호 해서 이 조씨 가문의 지배권을 빼앗아오겠다라고 하는 아까 행동주의 펀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적극적으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펀드란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조원태 사장이 다소 곤혹스러울 수 있지만 또 아마 저러한 이제 승계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았겠는가 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다수의 전문가 의견은 네. 아마 이 조원태 사장이 정상적으로 승계받게 될 것이다. 네. 하지만 이제 아까 드린 대로 1,700억 원 내외의 상속세를 물고 17.89
84%를 얻어와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네. 동원돼야 되겠죠. 지배 구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왜냐하면은 주식을 그 매도해서 그 돈으로 이제 상속세를 내기보다는 주식에 대해서 담보 대출을 받아서 네. 빚을 내서 이제 상속세를 내는 방향. 그리고 이 많은 상속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3년, 5년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요. 네. 배당금을 많이 받아서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네.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고 조양호 회장이 퇴직금 규모만 천억대다 이런 이야기가 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퇴직금이나 이런 현금성 자산을 상속받고 그는 또 상속세로 내고 남은 현금 상속받은 네. 것을 다시 상속세로 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지분 구조를 바꾸면서까지 지배 구조를 정리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네. 예측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다른 네. 총수 자녀들 보면 아버지 지분 담보로 맡겨서 대출받거나 그렇죠. 또는 계열사에 조금씩 있는 자기 지분 다 팔아서라도 맞습니다. 상속세 다 내고 네. 물론 뭐 삼성이나 현대차처럼 그렇게 않고 편법으로 승계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더군요. 네. 내일부터 공교롭게 그 가족들 재판이 줄줄이 있었는데 이런 건 다 연기가 되겠죠. 네, 바로 내일 네. 오전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이명희 그 이사장, 이사장이나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네. 이렇게 상중이기 때문에 재판에 참석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네. 아마도 변호인 통해서 기일 변경 신청서, 공판기일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내면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이건 인도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재판부 변경을 해주고 그 끝나고 상속 문제나 이런 것들 좀 끝나고 네. 한두 달 정도는 연기를 해주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대한항공에서 낸 입장문 잠깐 보고요. 시간 때문에. 네. 일단은 이 고 조 회장은 74년도에 이제 대한항공에 입사했다라고 하죠. 이 네. 대한항공을 글로벌 선도 항공사로 이끄는데 모든 것을 바쳤다라고 입장을 보이면서 이 대한항공의 유산들은 영원히 살아 숨쉬면서 대한항공과 함께할 것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회기가 저렇게 반쯤 내려와 있는 회사 모습입니다. 깃발이요. 네, 많은 이제 회사 인원들도 지금 매도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노조도 입장을 낸 것 같은데요. 네, 조종사 새 노조가 어떻게 밝혔냐면은 어떤 갈등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갈등을 멈추고 회장님의 공정만을 생각하면서 조의를 표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내세우기도 했고요. 노동조합에서도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네. 노동조합에서도 방금 잠깐 마찬가지로 기장들 조종사 네, 노조. 조종자들의 새 노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노동조합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깊은 애도를 표한다. 45년 외길을 걸어온 회장님을 생각하면서 별세 소식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는 네. 입장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정희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